다음 주제는 랜섬웨어입니다. 개인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타깃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사이트 등에서 랜섬웨어를 묻혀서 업로드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무작위로 다수를 감염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현재는 기업 타깃이라는 개념이 적용됨으로써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수익과 관련이 있는데요. 개인보다는 자금력이 우수한 기업을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가 적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업무를 중단시킨 후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 타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APT 공격이 수반되는데요. 한글로 직역하자면 지능형, 지속,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과거 단발성 공격들과는 다르게 일정 기간을 할애하여 각 단계별로 상이한 전술이 전개되는 그런 방식의 공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교한 공격이 가능하게 되겠으며 공격 전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기 때문에 높은 복구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련하여 첫 번째 사례로는 클롭 랜섬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업 타깃형 랜섬웨어로 자금력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랜섬웨어로 인한 국내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000억 원에 불과했던 피해액이 2019년에는 1.8조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 랜섬웨어가 기업 타깃형인 이유는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는 윈도우 계정, 보안 설정 등을 중앙 집중형으로 관리하는 서버를 사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유포를 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과거 개인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와는 다르게 랜섬웨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AD의 권한을 탈취를 시도하여 기관 내부를 장악한 이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일제히 감염시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굳이 취약점을 통해서 직접적인 공격 없이도 이메일에 첨부 파일을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력서, 구매 송장, 경고장 등으로 위장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업 환경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의 지속 출현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랜섬웨어는 APT 공격에 활용되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 역할을 하고도 있는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발표한 내용의 주요 부분을 언급드리자면 최초 공격자는 보안 취약점 혹은 스피어 피싱을 통해 기관 내부로 침투를 합니다. 여기서 스피어 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맞춤형 악성 메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비율이 35%에 해당하고 그 다음으로는 웹해킹이 16%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비율을 합산하여 보았을 때 내부 침투를 위한 공격으로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침투한 이후에는 효과적인 공격을 위한 기관 내부 정찰 및 분석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평균 체류하는 기간이 2017년에는 평균 86일이었으나 2019년에는 95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때 주로 수행하는 일은 그 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 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적합한 공격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이 완료되면 적합한 공격 방식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때 공격자의 주요 관점은 수익 극대화입니다. 도스나 디도스를 수행할 수도 있고 시스템 파괴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확산 및 백업 서버에 대한 공격이 용이하다면 랜섬웨어 또한 선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과거 각각의 역할을 하는 전통적인 공격 방식에 비하여 금전 요구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에게 있어서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업무 중단에 취약한 제조, 정부, 금융, 의료, IT 산업에서는 실제로 금전을 제공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제 APT 공격에서 클롭이 사용된 사례입니다. 국내 사례로서 IT 커뮤니티에 올라온 유경험자의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떠한 경위로 감염이 되었고 증상이 어땠고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진정성 있게 담겨 있었고 우측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담당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메일을 통한 유포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초보적인 양식으로 훈련을 진행을 해봐도 어떻게든 열람률은 5%를 상회하더라라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 또한 중요한데요. 여기서 각 사용자가 수행해야 할 과업은 확산 방지를 위한 신고이며
이를 위해 담당자는 평소 관련된 행동 요령을 안내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클롭 랜섬웨어가 유포되는 주요 기술적 원인은 AD의 권한관리 미흡입니다. 비록 최고 관리자 권한을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하여도 로컬 어드민 계정 등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전환이 가능한 계정들에 대해서 미흡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원인은 랜섬웨어 감염 시 백업했던 자료를 복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공격자는 백업 서버를 노리게 되는데요. 이때 공격받은 AD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주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공격자가 서버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고 백업 서버에 대한 공격이 준비가 되면 공격하기 위한 결정적 순간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이 결정적 순간이라고 한다면 해당 기업의 PC가 가장 많이 켜져 있는 상태이고 또한 업무 중단 시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결정적 시점이 도래하면 해커는 서버에 명령을 전송하여 동시다발적으로 클롭 랜섬웨어에 감염시킬 수 있도록 상황을 전개합니다. 그러면 일시에 해당 기관 내 PC들이 랜섬웨어에 감염됨에 따라서 즉각적인 업무 중단이 이루어집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례에서 두 가지 팁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PC와 서버를 신속히 종료하여야 하나라도 더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퇴근 시에 PC를 종료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퇴근 시 종료하지 않은 PC에서 백신 우회를 위한 변종 테스트를 진행한 기록이 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자, 기관에서는 정보 자산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취약점 진단 및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키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취약점 진단 및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악성 코드 유포 훈련 및 데이터 복구 훈련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네트워크 차단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의 적시적절한 운용 및 관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개인으로서는 기관 내 안전수칙을 준수한 올바른 시스템 사용이 필요한데요. 세부적으로는 퇴근 시 PC를 종료한다던가 의심 메일을 열람하지 않는 것, 보안 업데이트, 주요 자료 백업,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악성 코드 대응 요령 숙지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유사시 확산 방지를 위해 기관 내 보안팀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대응 또한 필요하겠습니다.